혹시 신용카드 고지서 받아보시고 이자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만약에 말이죠. 정부가 이 이자율을 법으로 딱 절반으로 깎아준다면 어떨까요? 와, 이거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좋은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역설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이자율 법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놔야 할까요? 아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저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신용카드 금리가 이게 무려 20%를 훌쩍 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원금의 5분의 1을 매년 이자로 그냥 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 이 숫자를 딱 보면 누구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강력하게 규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국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언이 한번 나왔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딱 선언을 한 거죠. 좋아, 모든 신용카드 이자율 그냥 10% 아래로 싹 다 묶어버리자. 서민들 빚 부담 이걸로 단번에 해결해주겠다.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약속이었어요. 네,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방패막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 착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시장은 과연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글쎄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못한 반응. 모두가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이 착한 정책. 그런데 시장은요, 정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책이 예고되자마자 뉴욕 증시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냥 뚝 떨어졌고요. 특히 은행 같은 금융주들 있잖아요. 이 정책에 직격탄을 맞을 곳들이죠. 여기는 그야말로 폭락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가의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은행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정책 그거 오히려 소비자랑 경제 전체에 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면서 아주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서민들 이자 부담 낮춰준다는데 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은행들은 이렇게까지 결사반대를 외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바로 보호의 역설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경제가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정반대의 비극을 낳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위험 가격 책정, 영어로는 리스크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금융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약속 잘 지키는 친구랑 맨날 늦는 친구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은행도 똑같습니다. 돈을 뗄 위험, 즉 리스크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자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좋고 나쁘고 이런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확률과 수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좋은 의도와 시장의 차가운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원래 정책의 목표는 뭐였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 이거였잖아요. 하지만 현실은요? 은행 입장에선 아니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수해? 하면서 아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문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결국 도와주려다가 그나마 잡고 있던 유일한 금융의 밧줄을 싹둑 끊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진짜 무서운 게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자, 보세요. 첫째, 정부가 금리는 10% 이상 받지 마 하고 못을 박습니다. 둘째,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부도 위험이 한 15% 되는 사람한테 10%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건 그냥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셋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대출 신청 거절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비극적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위험한 불법 사금융의 덫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사람들을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면 과연 그게 좋은 정책일까요? 금융정책은요, 그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문제 해결하기. 그렇다면 무작정 금리만 꾹꾹 누르는 거 말고 이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요? 이제부터 좀 더 현명한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만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의 뿌리를 뽑아야죠. 똑같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그저 증상일 뿐이에요. 진짜 병은 바로 대출자들이 안고 있는 위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숫자만 억지로 누를 게 아니라 그 위험 자체를 낮춰줄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소득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또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잡한 용어 써가면서 소비자들 현혹하는 그런 금융상품 판매는 막아야 하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말도 안 되는 연체 수수료 같은 것도 손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위험의 뿌리를 뽑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우리 금융에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쭉 미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에이, 그거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 이 논쟁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죠. 우리도 서민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 아래 섣부르게 가격 통제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딜레마, 똑같은 부작용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어찌 보면 좀 뼈아픕니다. 문제의 근원, 즉 시스템 자체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증상만 땜질 처방하려고 들면 결국 부작용이라는 무서운 청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아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정책들은 지금 과연 고장난 기계의 엔진 자체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시끄럽게 빽빽 울리는 경고등 위에 페인트 칠만 하면서 문제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